자, 피기망자의 착오입니다. 자, 보면, 자,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동그라미 치시고, 그 외에 뭐 기계라든지 자판기,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 이런 부분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요 사람 관련해서 판례 하나 봅니다. 자, 밑에 판례 출제 많이 되었는데요. 자, 피고인이 판매 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뭐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 11기란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했다 할 때 컴퓨터 세무 치시고 유심 11기, 유심 12 뭔지 아시죠? 자, 요거 세무 치시고 라고 했을 때 자, 발송 한도를 해제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착오를 일으키는 대상이 지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내용을 보죠. 자, 내용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동기의 착오로도 족합니다. 동기 동그라미 치시고 동기라고 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기 착오면 다 100% 사기이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기 착오라는 부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판례는 사기죄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고 요 관련된 판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 사건인데 요 판결 요지가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기망 나와 있죠?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물론 중요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되는 거지만 반드시 하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판단의 기초다 동그라미.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도를 속였다.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너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었더라면 나 너한테 돈 안 빌려줬을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사기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결 요지도 무지 잘 나오는데 판결 요지 못지않게 이 사실관계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보죠. 공무원 가압은 그랬어요. 자, 쭉 보시고 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한테 돈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그린벨트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저쪽에 우리 농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금은 뭐 똥값이지만 저기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몇백 배, 몇천 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2천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해 준다 하니까 이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런 용도로 썼습니까? 그런 용도로 안 썼고 결국은 생활비로 탕진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만약 너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었더라면 여기서 진정한 용도가 뭐였습니까? 생활비였잖아요. 생활비로 쓸 텐데 나한테 2천만 원 빌려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해제, 요 지정해제 동그라미. 요 지정해제가 바로 용도를 속인 거죠. 용도. 그런 용도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용도로 안 쓰고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사기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정 해제 사건 이 지문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것도 같이 덩달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요. 이쪽에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되는 거니까 여기 색깔 지정 해제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뭐 인과관계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를 보면 역시 용도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마련 방법 할 때 방법 동그라미 치시고 용도라든지 방법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했잖아요. 그래서 돈 빌렸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요. 이때 차연금 채무에 관해서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세무 쳐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달라집니까? 결론이 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손해발생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발생은 안 나겠죠? 좀 덜 나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다? 그래도 이것은 사기죄의 요건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담보 제공했다 하더라도 손해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기다 하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역시 방법 나와 있죠. 방법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했죠. 그래서 물품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명의상으로는 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로는 자기가 원장이 아닙니다. 명의상으로는 원장이기 때문에 실질 원장으로부터 봉급받고 근무하는 근무자일 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속이고 명의상으로 자기가 지금 원장이니까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땡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때에는 뭘 믿고 해주겠어요? 그치?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쓴다 하니까 학원 경비죠. 학원 운영경비. 운영경비를 운전자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 운전자금으로 쓴다 하니까 사업에 관련해서 쓴다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안 쓰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용도 사기죠.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사기죄가 안 되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인데 이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일단 설명부터 듣고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A가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칩니다. 기망을 합니다. 어떻게 기망하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노숙자를 한번 해볼까요? 노숙자? 노숙자? 어쨌든 뭐 만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 너 명의로 된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 너 통장이니까 갑을 예금주로 하는 거죠. 그쵸? 그 통장을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야. 빌려달라. 내가 얼마 너한테 뽀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내가 이상한 데 안 쓰니까 통장 좀 하나 빌려줄래?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 번호가 적혀 있죠? 그거를 이 친구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한테 사기치냐면 B라는 피해자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기망을 하죠. 이게 이제 1번이고요. 이제 2번인 거예요. 기망을 합니다. 기망을 하니까 정확하게 사기치려면 이 통장이 자기 이름이 찍혀져 있는 통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눈치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를 못 채기 위해서 통장을 차명으로 된 통장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좌로 돈을 쏴라. 이러이러한 내가 사업 투자를 할 텐데 이 계좌는 실질 뭐 다른 사람 회사 뭐 그쪽 관련해서 그 대표 관련해서 통장이니까 나를 믿고 험한 데 쓰는 거 아니니까 나를 믿고 이 통장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요 예금주가 갑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입금. 투자하는 거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찍힌 거야. 돈이 찍혀서 이게 이제 자기 통장이잖아요. 비록 사기는 A가 지금 B에게 사기를 쳤지만 내 통장에 입금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친구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증 제시하고 자기 통장이니까요. 신분증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출합니다. 인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통장을 해지하죠. 통장을 해지한다. 그래야 이제 A가 못 인출하게. 그렇죠? 통장을 해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은행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제 돈을 인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인출해 줄 때 지금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즉 A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실제로 이 돈은 내 돈이 아닌데 실제로 이 돈은 비돈이잖아요. 그렇죠? 비돈인데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정당한 권리자인 양, 이 돈의 주인인 양, 내 통장에 꽂혀 있으니까요. 내가 주인인 양 은행 직원을 속여서 인출한 부분이 사기냐, 이게 사기냐, 이 부분이 사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신분증 제시할 때 이건 어차피 내 통장이거든. 내 통장, 즉 내 통장에 꽂혀 있는 돈은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 권리자이기 때문에 설령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서 나에게 입금을 해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야.
검사가 이것을 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횡령으로 가야 돼. 횡령으로 가게 되면 신의식상의 보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은행에 가서 인출해서 자기가 빼먹었기 때문에 신의식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서 횡령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띠일하게 이것이 이제 사기죄를 기소한 부분인데 사기죄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기서 송금 의뢰인은 누구고 수취인은 누굽니까? 송금 의뢰인은 B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B이고 수취인은 통장에 입금받은 갑인 거예요. A가 아니고 갑인 거예요. 자, 하등 어떤 원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때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 갑입니다. 갑 통장에 돈이 꽂혔죠. 그래서 예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왜 내 통장에 돈이 꽂혔으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 거야. 채권을. 갑이. 이때 수취인 갑이 은행에 가서 예금 반환 청구권 행사함에 따라서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거지. 이것은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이 수취인이 자기 통장을 갖고 돈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행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금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금 계약에 따라 그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에 따른 인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은행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번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신 계좌죠. 자신 계좌. 자기 계좌야.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내가 출금했다라고 했을 때 내 통장이다 보니까 나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주로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하여 사기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B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은행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꺽쇠 1번, 꺽쇠 2번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습니다. 뭐는 가능하다? 그치? 뭐는 가능하냐면 횡령은 가능하다. 횡령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건 숨어 있지만 횡령죄 할 때 이 판례 비슷한 판례가 좀 나올 겁니다. 자, 2번 판례 봅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보시고요. 자, 읽어 볼게요. 갑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요.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기망해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읽어보면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가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쵸? 사기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사기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들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이 피해자들이 빠꼼입니다. 빠꼼이.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누구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또 부사장으로 행세한 자이다. 물론 뭐 제가 세모를 쳤지만 이것이 동일 인물일 수 있고 뭐 등장인물이 2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금 담당 상무로 근무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 관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야. 지금 피고인은 갑회사의 운영자인데 이 갑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피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야. 오랫동안 이 사람을 잘 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못 갚는다는 것이 저 회사가 내 뻔히 알거든? 요즘 잘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빌려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중개업자, 지점장, 부사장, 장난 상담이니까 얼마나 회계적으로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도 나와 있죠. 이 투자금을 자력으로는 이 피고인이 자력으로는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기죄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빠꼼이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빠꼼이. 아시겠죠?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착오에 빠졌냐? 착오에 빠지기는커녕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사기죄에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사기죄의 법조문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다는 뜻입니다.
이 처분행위로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판례도 사기죄의 처분행위란 밑에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빨간펜으로 의사 동그라미.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사기죄의 처분행위, 즉 사기죄가 인정된다 그 뜻입니다. 사기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자, 쭉 내려와서 판례 하나가 있는데 이 판례를 좀 보도합니다. 자, 별표 한번 쳐볼게요.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사실관계보다는요 판결 요지가 좀 중요해요. 판결 요지를 보면 처분행위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는 것을 말하는데 외관상 재물 교부가 있다고 해서 100% 처분행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판례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재물이 범인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할 때에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면 가로 열고 닫고 여전히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다?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세요. 자, 금괴를 몰래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금괴를 빼돌릴 것을 공모하였고, 자, 별도로 2차 운반객들을 별도 모집하였다. 자, 을은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고용자 감시자기 만내자인 AB로 하여금 항공기 체크인을 해주려고 하였고 이들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자, 운반책들이 금괴를 가지고 을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경로로 이탈하는 것을 역시 방지하였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운반책들은 인천공항 검사구역에서 을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후라 했습니다. 자, 금괴를 전달받았다. 그 말은 자, 이 판결 요지에서 외견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여기 금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외견상 재물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다? 아직까지는 여기 감시 단계에 다른 경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다? 이 금괴 전달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감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 탑승하러 가던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다. 을의 눈을 피해서 요때입니다.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였고, 그렇죠? 2차에게 이제 금괴가 넘어갔죠. 요때 감시를 이탈했기 때문에 요때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때 취득 단계인 것이지, 요때 취득 단계인 것이지, 이때 취득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화살표를 해놨을 거예요. 판결 이유를 발췌해놨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 2차 나오지 2차. 요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 전달 행위로 인해서 그 지배가 이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운반책들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취득이 아니다. 언제 취득이다? 2차일 때, 요 감시를 피했을 때, 요때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심은 어느 때 취득으로 봤다? 1차 운반책들에게 이전되었을 때 취득으로 봤는데 이것은 위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1차입니다. 1차. 그러니까 원심은, 즉 하급심은 요때 취득으로 보았거든요. 이때 취득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이때가 아니고 이때다. 이때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처분행위의 이 의미를 확실히 해두시면 됩니다.